네,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여야 원내 사령탑 결정이 됐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최영일 평론가께서 예상한 대로 그대로 적중이 됐습니다. 요새 잘 맞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김태년,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선출이 됐는데, 자, 이제 아주 바쁩니다. 일단 선출되자마자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또 상을 당해서 그동안 일을 며칠 못해서요. 당하셨어요. 이제 할 일이 많잖아요. 상임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네. 그 국회의장단도 바로 뽑나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21대 국회 원 구성과 관련된 내부 협의, 여야 간 협의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일단은 당선인들이 그 1지망, 2지망, 3지망을 받죠. 예. 가고 싶은 상임위에. 예. 그런데 이게 막 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인기 상임위는 막 몰리고 네. 비인기 상임위는 서로 안 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조율해야 되는 게 이제 원내대표의 큰 역할이고 예. 여야가 합의를 해서 어떤 상임위를 어느 당에 배치할 건지를 몫을 나누고 이제 위원장을 또 각각 당들이 세워야 됩니다. 예. 보다 큰 건 또 이제 21대 그러면 전반부 국회의장은 누가 맡을 것이냐, 국회 부의장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네. 일단 국회의장은 민주당에서 나올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죠. 예. 국무총리 되려다가 지난번에 좀 이제 안 됐던 이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가 워낙 다선이라 예. 일부 등등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다선 의원들이. 예. 자, 그런데 지금 원구성보다 먼저 더 급한 게 이 신임 원내대표들에게는 20대 국회를 잘 닫아야 되는 숙제가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20대 국회 본회의가 열려야 돼요. 지난번에 이 국회에서 왜 이 형제복지원 문제 해결하라. 그 시위했던. 이게 과거사법 개정안이 지금 통과되지 않고 있는데 예. 이게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면 21대 국회에서는 또 처음부터 계단을 그렇죠. 밟아가야 예. 되거든요. 과거사법. 이게 김무성 의원이 이거 처리해야 됩니다 해서 물꼬를 텄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사흘간 농성했던 최승호 씨가 내려왔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처리하려면 본회의가 열려야죠. 예. 20대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약속했으니까. 예. 근데 본회의가 지금 12일 가능성이 있었는데 오늘은 무산됐고. 네. 일단은 신임 이 원내대표들이 한 번 만나긴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부친상에 김태년 원내가 조문을 가면서 예. 30분 독대를 했지만 공감되는 30분을 또 독대를 했군요. 거기 장례식장에서 없이 독대를 했습니다. 그래요. 예. 사람 안 몰리는 시간에 가면 이게 상주가 그래도 식탁에 나와서 예. 좀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들이 있는데 30분간 적지 않은 시간을 상주로서는 할애했고요. 예. 김태년 원내대표가 밝힌 바는 상중이라 이게 실무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아니었다. 하지만 20대를 잘 마무리하고 21대를 잘 열자 하는 공감대를 이뤘다. 그래서 소통 가능성을 이제 높게 예견하도록 했는데 내일 만납니다. 네. 네, 부친상 끝나고 이번 주까지는 사실은 주호영 원내대표는 휴가거든요. 예. 하지만 시간이 워낙 다급하다 보니 내일 수요일에 만난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다면 15일 금요일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까. 그래요.를 이제 가늠하게 하는 이제 것인데 내일 이제 내용이 좀 나오겠죠. 예. 15일에 열리는 게 마땅해요. 왜냐하면 지금 임시국회가 15일까지예요. 그래요. 예. 네네. 근데 이걸 조금 연장하면 29일까지가 20대 국회 마지막 날이니까. 예. 지금 민주당의 주장은 지금 15,700여 개 법안이 계류돼 있고 이거 사실상 다 폐기된다. 폐기가 아닌 법안들도 있는데 21대선 다시 소위원회부터 다시 밟아 올라와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폐기나 다름없죠. 새로 그렇습니다. 시작하는 거나 다름없는데 29일까지로 이 임시국회 회기를 연장해 놓고 다음 주에도 본회의를 한두 차례 더 열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예. 근데 사실상 이게 쉽지 않은 이유는 초선 당선인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여야에. 예. 그러니까 40%가 지금 넘죠. 양쪽이 현역 의원 중에 그만큼은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분들은 이번 주말에 방을 빼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번 주에 방을 빼줘야 한 열흘 남짓이라도 이 신임 당선자들이 이제 자기 방 배정 받고 들어와서 짐 정리하고
여기다 또 뭐 이 적지 않은 숫자의 보좌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사무실 정리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럼 이게 들고 나고 하는 과정에 본회의 열면 제대로 좀 이 심란한 과정이 되겠는가. 예. 지금 뭐 방 뺏고 이제 짐 다 싸서 차에 실었을 텐데 본회의장 올라가서 이게 좀 제대로 본회의가 진행되겠는가. 그래서 이번 주 그렇겠네요. 15일에 되는 게 가장 좋고 예. 필요하다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여는 것이 워낙 일을 안 했던 20대 국회니만큼 국민들에게 유종의 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되겠죠. 예. 근데 어쨌든 뭐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처리돼야 할 것이 이제 과거사법이 있고 예. 어제 환노위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연설에 화답하듯 지금 일부 고용보험 확대 적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거든요. 아, 예, 예. 이것도 이제 20대 국회에서 마무리 매듭을 지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예. 내일 주호영 이제 통합당 원내대표와 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첫 만남이에요. 공식 첫 만남을 가지면 여러 가지 20대 마무리 문제와 21대를 개원하는 원구성 문제가 예. 두루두루 이제 우선 통합적으로 논의가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원내대표들을 이제 한번 모아서 청와대에서 여야 회담을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예. 이거 될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지금 양당 구도가 됐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격차 있는 여야 양당 구도가 됐고 그 지난번 20대 국회에서의 원내 대표 모임을 보면 주로 교섭단체만 들어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민생당이 된 이 초기에는 국민의당, 중간에는 이제 바른미래당 이렇게 여러 번 변화를 겪었는데 이제 지금은 그 제3당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과연 미래한국당 19석인데 이 통합을 미루면서 지금 원내교섭단체 역할을 하게 될지 한석을 더 채워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예. 원유철 대표가 지금 약간 묘한 스탠스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꽤 오래가네요. 네, 오늘도 더불어시민당은 뭐 민주당과 합당하는 걸 다시 한번 확정했는데 완전히 의결을 했죠. 합당을. 네네. 의결을 그래서 했고. 이제 합당입니다. 사실상. 예. 그래서 177석의 여당이 탄생하게 됐는데 지금 이제 원유철 대표가 어쨌든 이끄는 미래한국당의 행보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민주당 김태년,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우리 국민들 보는 시각이 약간은 좀 희망적인 기대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20대와는 좀 달라진 그런 여야 관계.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이 상임위 배분할 때 특히나 이 법사위원장 누가 차지하느냐 이것 때문에 또 엄청난 또 충돌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예. 하지만 두 사람이 밀당하면서 김태년 이 신임 원내대표는 워낙 정책통 또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는 전략통 이렇게 불리는 분들이라 이분들이 좀 고성을 지르고 막 그럴 때도 이 두 분은 강성이 결코 아니에요. 뭐 합리적 소통주의자들이고 실리 뭘 주고받아야 되는지를 명확히 아는 분들인데 문제는 자당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가끔 고성을 지르거나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보듯이 그러면 판 깨지는구나 그러는데 이 두 분은 이 쇼를 많이 할 가능성은 있지만 예. 그게 다 이 자당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서든 뭐 국민 여론을 설득하기 위해서든 워낙 전략적으로 언행을 하는 분들이라 두 사람이 이제 좀 제가 보기에는 이 치고받고 엎치락뒤치락 해도 아주 이제 물밑에 다 시나리오가 그려져 있다. 그렇군요. 이런 좀 믿음이 가는 분들이긴 합니다. 뭐 선수 중에 선수들이니까 뭐 4선, 5선 이렇잖아요. 양쪽이. 네, 그래서. 맞습니다. 자, 그나저나 통합당에 지금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어떻게 가는 겁니까? 안 가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뭐라고 딱 재단할 수가 없는 게 이 물밑 기류들을 쭉 훑어보고 있는데 팽팽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는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래 김종인 비대위로 가자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당선인 모임을 지난번에 해본 즉 당내에 부정적인 기류가 또 만만치 않은 걸 확인해서 딱 이걸 확정짓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게 언제 결정되냐면 지금 오늘 아마 장제원 의원이 보수재건 원탁회의를 만들자. 보수재건 원탁회의. 이거는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수의 원로, 중진, 그다음에 또 초선 의원들, 젊은 피 다 모여서 자, 어떻게 보수를 재건할 것인가, 보수의 가치, 보수의 철학, 보수의 방향 이런 것들을 정하해서 비전을 내야 되는데 소통도 하지 않고 뭐 이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든
알아서 우리 당을 이끌어 주십시오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필요한데 일단은 보수 재건 원탁회의가 구성된다라고 전제하면 이건 예. 자강론을 의미하는 거죠. 예.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예.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으니 예. 내부의 목소리를 규합해 나가면서 우리 힘으로 이제 보수 재건을 이끌어 나가자. 그럼 이렇게 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필요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러면 지금으로 봐서는 뭐 한 반반 정도 봐야 됩니까? 김종인 반반입니다. 비대위 체제 갈지 안 갈지? 예, 이게 지금 김종인 비대위가 갈 가능성이 하나 있어요. 예. 이 당선인 총회를 오는 19일부터 예. 이틀 동안 열기로 했습니다. 당선인 총회를. 네네. 그럼 이번 주말이 되는 거죠. 예. 이 다음 주까지 넘어가게 되는데 지금 다음 주 20일이 수요일이니까 19일이면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예. 19일, 20일 양일간 당선인 총회를 열어서 자, 지난번에 김종인 위원장은 이미 추대돼 있는 상황이에요. 네. 추인됐습니다. 예. 전국위에서 의결했죠. 그렇습니다.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이걸 안 받는 이유는 임기 연장이 안 됐죠. 예. 8월 31일 전당대회까지로 현재 당원 당규는 봐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연말까지 이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상임 전국위를 다시 한번 열어서 당원 당규를 이제 개정을 해서 12월 말이든 뭐 내년 초든 임기를 한 1년 가까이로 밀어놓고 예. 그래도 사실은 길지 않습니다. 지금 5월이 끝나가기 때문에 예. 사실 한 7개월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기간 동안 당을 좀 수습해달라라는 권한의 위임을 당대표 권한의 위임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하자. 그렇군요. 요 기류가 지금 하나 있어서 예. 다음 주 화수에 당선인 총회를 통해서 이 입장 보수 재건 원탁회의로 자강으로 가느냐 김종인 위원장을 굳이 이제 영입해서 연말까지 시간을 주어보느냐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주쯤 윤곽이 드러날 것 같다. 현재로선 반반이다. 그럼 또 예상을 또 해주셔야 되겠네요, 우리. 그 얘기 하실 줄 알았습니다. 네네. 예, 일단은 김종인 카드가 굳이 필요한가?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강론으로 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아, 그래요? 어떻게 개인적으로는. 되든지 내부에서 뉴 비전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예.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는 예견을 한다면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연말까지 이 보수 재건, 통합당 재건의 기회를 주어보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이 카드도 버리기는 아까운 카드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오늘 좀 얘기해보고 싶은 게 그 윤미향 당선인 있잖아요. 더불어시민당에 지금 논란이 하루하루 점점 커져서 지금 그 정의기억연대의 그 회계 처리가 좀 불투명하다. 이거 후원금 횡령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 한일 위안부 합의를 미리 다 알았던 거 아니냐 그 당시에 뭐 이런 의혹 등등 여러 가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가지 충돌 중인데 이 무엇보다도 이용수 위안부 할머니 발 의혹 제기가 있었던 거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워낙 고령 92세이십니다. 30년간 사실은 상징적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투쟁 운동을 이끌어온 분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양대 축인데 김복동 할머니는 돌아가셨단 말이죠.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윤미향 이제 이 정의기억연대 대표 전 이사장입니다. 현재는 내려왔고요. 이 이용수 할머니와의 진실 공방이 벌어진 상황이에요. 자, 먼저 첫 번째 정치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2015년 말에 한일 위안부 협정. 이때 이 10억 엔의 출연이라든가 이 협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 그 당시에 외교부 관계자는 알고 있었고 부정적이지가 않았다. 상당히 긍정적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흘리고 있고 윤미향 당선인이 그 당시에 긍정적으로 봤다 이 합의를 여러 차례 우리 외교부와 협의를 주고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결정되기 전에 말이죠. 그런데요, 이 10억엔 출연이라든지 뭐 이면 합의가 있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이면 합의 뭐 불가역적 뭐 협상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는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던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한일 정부 간의 이면 합의 이야기고요. 예. 이 윤미향 대표는 몰랐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안 수준이다. 다만 굳이 팩트를 체크한다면 발표되기 전날 통보는 받았다. 하지만 이걸 협의를 했고 뭐 정의기억연대나 할머니들이나 윤미향 대표의 입장을 반영했다든가 하는 얘기는 완전히 거짓말이다라는 입장이에요. 이 평행선을 긋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이후에 이제 흐름을 보면
이게 보상이나 배상이라면 우리는 응할 수 있지만 치유금이라는 이상한 명목으로 주는 돈은 할머니들은 받을 수 없다. 예. 근데 이제 할머니는 또 우리 의견 안 물어봤다. 윤미향 예. 대표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예. 근데 이제 정의기억연대 쪽은 할머니들의 입장을 개개인별로 물어봤고 일부 받겠다는 할머니도 있었어요. 유족이나 혹은 돌아가신 분의 그렇죠. 경우에. 예. 이거는 이제 당시에 박근혜 정부 때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예. 이 10억엔 가지고 이 화해 치유 재단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예. 돈을 집행하려고 했지만 할머니들이 완강히 안 받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때로 돌아가 보면 일부 할머니들은 받지 않은 의견도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다수와 연대는 이걸 반대했던 입장이고,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아는 흐름대로 흘러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예. 정의기억연대에 이제 회계부정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금 큰 사안인데, 예. 먼저 이제 여러 가지 조목조목 말씀드리면, 90년대에 할머니들에게 돈을 나눠드린 건 사실인 것 같고, 네. 이건 이제 지장을 찍은 영수증을 90년대 걸 아직 보관하고 있습니다. 네. 공개했고, 그 2015년부터 지금 한 이제 5년 되는 시간 동안 22억여 원의 기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 이 중에 할머니들에게 쓴 돈은 이제 약 2%가 채 되지 않는다. 2%요? 그런데 예. 한 9억, 그런데 이제 9억 정도 썼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직접 지급한 돈은 이제 한 2-3% 되는 것 같고요. 직접 지급은 할머니들에게 2%. 지원된 돈이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 42% 정도 됩니다. 이게 9억 정도고요. 예. 그러면은 나머지 돈은 뭐냐? 적립돼 있는 돈도 있고, 예. 이제 사업비가 쓴 명목이 있는데, 이게 보면은 전시관의 이제 설립이라든가, 네. 또는 이제 평화의 소녀상의 이제 이 어떤 그 제작과 이 세계 여러 나라의 설치, 국내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비재단 기부 활동, 또 장학사업, 주로 시민운동가들의 자제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사업 등등이 있습니다. 좀 정리해 주시죠. 시간이 다 돼서요. 네, 이게 다 일단은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회계 처리는 공식적으로 된 것 같고요. 두 가지 의혹이 남아요. 하나는 윤미향 대표의 딸이 상당히 고가의 이 미국 유학 가 있다. 음악 전공으로. 이거 어느 돈으로 썼느냐? 이 급여는 사실 최저급여를 받은 걸로 나오거든요. 윤미향 대표가. 그 윤미향 대표가 밝혔는데 남편분도 민주화운동 희생자입니다. 그 남편에게 나온 보상비를 딸의 유학비로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제 증빙 여부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맥주집에서 3,300여만 원을 하룻밤에 결제해서 많은 언론들이 하룻밤 술값이 3,300만 원? 근데 이거 490만 원으로 확인됐거든요. 실제로 거기서 쓴 돈은 490만 원이고. 네. 900만 원 결제했는데 이 술집 주인이 난 7비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 정도를 다시 기부했어요. 그런데 그럼 나머지 돈은 뭐냐인데 행사비를 이게 주점에서 쓴 비용에 묶어놔서 그렇다. 그럼 이건 회계적으로 조금 투명한 추후의 공개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